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31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왔어? 자, 돌려. 오고 있어. 진영아. 들어와, 그냥 들어와. 아직 시작 안 했어. 이거 생이다. 고생 많았어. 시작하겠습니다. 야, 내가 홍진이 형님. 야, 여기 다 나오고 내가. 너 지금 채널에 그거 계속 하지? 그거 뭐지? 외부자도 끝났어. 아, 그거 끝나고 언제 끝났어? 벌써 꽤 됐죠. 몇 달 된 거야? 스탠바이. 광고 나오십니다. 커피 먹으면서 해. 그냥 편하게 했대, 이거는. 물 주세요, 물. 벌컥벌컥 마셔야 돼.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 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모든 당이 지금 비상에 걸려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 명단 발표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 효과를 100% 지금 거두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 거기다가 그걸 뭐죠? 컷오프라고 하나요? 네. 20%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이요.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리를 비워놔야지 인재 영입을 하는 게 순서인데. 그렇죠. 예. 이 자리를 지금 비워놓는 순서가 아니라 인재 영입부터 해버리면 다 비례대표로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자유한국당은 영입 인재로 발표된 사람들 중에 지금 박찬주 대장이죠. 전 대장의 그 공관병 갑질 논란. 이것 때문에 저도 이분이 1번으로 나와서 야, 이거 조금 문제 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됐는데 진짜 문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책임론이 일고 있어서 좀 이해찬 당대표가 좀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고, 바른미래당은 뭡니까?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슨 뭐 소개도 안 시켜주고 알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각 정당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당 같으네요. 진행 같은 얘기군요. 우왕좌. 오늘은 장진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비서실장 높으신 분이 왔고, 곽동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잘 지냈죠? 지난주에서 감사합니다.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잘 되겠죠, 뭐. 고생 많이 했어요. 너 얼굴 많이 사갔죠. 조금. 아니 흰머리가 막 그때 그러니까. 나랑 한창 다닐 때가 1년 전인데 그때랑은 좀 많이 흰머리가 좀 많이. 눈썹도 나고. 눈썹에 흰이. 눈썹이 희도록. 이게 애쓰기. 그거 뭐 고소한 거 그거 좀 빼지.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 고소하고 막 했다고. 몰라. 뭐 이렇게 밀쳐서 넘어져서 뭐. 고소를 당한 거야. 당한 거예요? 네. 고소를 한 게 아니고. 뭐 고소 한 명 누구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제가 살인 미수범이 됐잖아요. 그거 밀어가지고. 아니 내가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미수라고 언론들한테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그날 제 지역구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YTN에서 제 이름이랑 해갖고 뭐 제가 밀어서 넘쳤다고 막 해서 자막이 이뜸을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얼굴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뭐야? 살인 미수범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자회견을 그 살인 미수는 조금 심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밀친 것도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당 대표가 나가는 거를 그 최고위원들이 혁신위원들이 막은 자리에서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넘어졌잖아요. 단식하던 권성주 위원이. 권성주 그때 이제 만약에 그냥 평상시 여기였으면 그 정도 쳐서 넘어지는 않는데 워낙 않았어요. 몸이 그러니까 누가 쳤는지 하여튼 넘어졌는데 그게 막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 경향신문에 조영국 기자라고 있어요. 제일 가까이서 보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밀고 맞아. 밀리는 그럴 과정은 때 맞잖아요. 사람들이 많죠. 그 과정에서 자기 발이 엉켜서 넘어졌다 이렇게 썼어요. 아, 자기 발이 네, 엉켜졌어. 네. 근데 뭐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다가서지도 않았는데 폭력 행사한 걸로 돼 있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옛날에 그렇죠. 네. 근데 좀 그거는 멀리서 얘기했는데 멀리서 얘기했는데 내공이 세서 밀쳐서 때린 것처럼 됐고 그게 얼마나 신문에 크게 났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근데 무슨 동영상을 일이죠. 막 보긴 봤는데 동영상을 봐도 누가 밀쳤는지 왜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각에 따라서 안 보이니까 네, 그것도 안 보이더라고, 수가 잘. 있죠. 그거는 살인 미수 부분에 대해서 저 다 자세히 보고 반복적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예. 제3자라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 현장에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한 건가요? 살인 미수 때문에? 네, 네. 아우. 갑자기 아니, 살인 미수범이 될 되니까 뻔했어. 예. 이걸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과를 하고 네. 제가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네. 바로 하지는 않죠. 합의해야죠, 빨리. 사과를 같은 하고 당 사람들인데. 이거를 정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다시 성명서를 다시 발표해서 이번에는 손학규 대표가 밀었다. 아이고 이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 이제 장리정 변호사가 빠지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장진영 비서실장을 밀어가지고 아. 밀었다. 이렇게 다시 발표를 한 거예요. 아, 이렇게 밀고 밀렸다. 근데 그 상식적으로 진짜 단식해가지고 선거법 바꿔주겠던 당 대표가 그 밀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리고 일인데. 그 빠져 나가기가 바쁜데 누구를 그러니까요. 그 저를 밀겠어요? 제 뒤에 그 권성주 씨가 있었는데 저를 밀어갖고 권성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정치하다 건데 넘어온 거죠. 그 다시 그 다음 날 다시 성명서를 발표한 걸 보고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네. 제가 같은 당이라서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같은 당에서 이런 일이 인 게 참 그러니까. 안타깝게 그지 전 없습니다. 소속 당장으로서 너무 나오셨지만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가슴 아프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막 혁신위원회 원래 장진영 변호사가 혁신위원 쪽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예, 알겠습니다. 말씀도 네. 합리적으로 잘해주셔서 원래 막 혁신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혁명적인 그렇지 혁명적으로 혁신적이었는데 갑자기 비서실장 되고 뭐 이쪽에 이제 내가 좀 약간 나중에 소주 한잔 하면서 하든가 예 하고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그 자유한국당 우리는 저 그냥 편안하게 저기 바른미래당 대표로 오신 건 아니니까 자유한국당 그 영입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박찬주 생각하세요? 전 대장 그 얘기하셔야죠. 예, 저는 그 처음에 이제 그 영입인사 리스트가 쭉 나왔고 맨 위에 박찬주 대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사들이 공감병 갑질 제1호 영입 이렇게 막 쓰는 걸 보고 아 이제 제가 그때 저 문재인 대통령 상가 때문에 네. 부산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그걸 보고 막 얼마나 되게 웃긴 거예요. 1호 영입자에 대해서 공감병 갑질 제목을 붙이는 게 막 굉장히 웃었더니 손 대표가 옆에서 뭐가 그렇게 웃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좀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그 민심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동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뭐 여성 페미니즘 관련된 문제에서도 그렇고 청년들 관련된 문제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시류를 잘 못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와서 민경 의원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 차례 좀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바로 그런 민심 감수성이 없는 그런 저는 이제 시대 인지 감수성 했었는데 그게 훨씬 낫네요. 민심 감수성. 시대를 잘못 알고 있다는데 오늘 제가 그 자기가 직접 얘기할 때만 빼놓고 남의 얘기할 때 날카로운 분 따지면은 확실히 홍카콜라가 최고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전 나오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는데 뭐라 그랬어요? 50 공안검사가 50 장군 데려다가 삼천교육대기 떠들고 있는데 그 양반을 영입 1호로 하려고 하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같은 당 내에서도 50 시절 공안검사에 있었던 양반이 지금 50 시절 장군으로서 다 잊고 있었던 삼천교육대를 꺼낸다고 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전자발찌 같이 생긴 시계예요. 불렀대잖아요, 그걸로. 사람을 불러도 목소리 붙이는 건 좋은데 시계 딱 채워두고 배를 눌러서 그 성범죄 전화 차는 것 같은 거를 남의 집 귀한 아들에게 채워놓고 그 발에 채웠습니까? 손에 채웠습니까? 손에 채웠다고 시계형으로 그럼 돼 있는데 조금 다행이네요. 발에 채우면 이게
나 발에 치운 걸로 알고 있어 지금까지. 아니, 근데 그래서 그걸 발에 발에 치운 걸로 치운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발에 치운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발에 채우고- 치운 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화가 났거든. 다른 거는 군대 가서 고생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쳤는데 그걸로 호출하는 건 좀 아니잖아. 그거는 근데 어디다 치웠다고요? 발이 손에 아니라? 치웠대. 손에 채웠다 그러고 근데 손목에? 지금 중요한 거는요 손발이 아니라 근데 그게 근데 나는 기분이 나빴어. 오늘 해명한 게 그 사석에서 나왔던 얘기건 공청에서 나온 얘기건 그런 거에서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 정치로서 당에 충성을 다하겠다 뭐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덧붙여서 더 나가신 거죠 이 양반이. 삼천교육대 말씀하시죠. 삼천교육대 얘기도 있지만 임태훈 그 인권 군센터 예, 사진도 있는데 어쩌다 한번 시켰고 빨래가 섞여서 뭐 했고 그러면서 그 얄팍하게 면피하려고 사진 찍은 거 있는데 걔들 얼굴 봐라 웃고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어디 웃고 싶을 때 웃었거나 틀렸는데 반발한 걸 그런 걸 기념으로 남긴 걸 증거로 내놓는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냥 20대 남성들 30대 40대까지 이 양반이 진짜 50 시절의 장군이고 5월부터 영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움직였다고 하는 얘기가 다 들려오고 있는데 1호 인사를 이렇게 시대착오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민심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군의 대장이면 굉장히 어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쳐다도 못 보는 거죠. 별치고도 뭐 대단한 왕별인데. 저는 사병 출신이라서 정확히 알죠. 그렇죠. 우린 대령, 그러니까 별이 아니라 무궁화 세계라 그러죠. 연대장만 떠도 비상이죠. 그렇죠. 대대장 한번 보기도 쉽지 않은데 진짜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역사상 대장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네. 근데 그 대장 중에 한 명이 또 망가져가는 거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오늘 삼천교육대 얘기는 조금 오바죠.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거는 거죠. 조금 조금 오바가 아니죠. 엄청난 일이죠. 제가 네, 그 박찬주 대장이었으면 그냥 나는 그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 난 무죄 받았다. 근데 이 얘기-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을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시대 감수성이 있다면 박찬주 대장이 이 얘기 나왔을 때 뭐가 됐건 저희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너무 달라서 철회하겠다고 지금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입니다. 네.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당으로 굳이 그 당을 이어서 나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지금 퇴로가 딱 나왔는데 5월부터 드린 공이 있고 이걸 지역으로 내보내든 뭐라든 쓸 카드라고 매달리는 순간 자유한국당은 흔들리게 돼 있으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의 우유부단을 지지합니다. 계속해서 주시면 민주당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교육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가만있어 봐. 저도 삼천교육대 영입을 잘 아는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삼천교육대 얘기 뒤에 나온 건가요? 아니 이제 전에 나왔어요. 근데 기자랑 기자회견 하니까 질문을 받았잖아요. 오늘 내내 삼천교육대가 뭔지 모르던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질문을 받았더니 이제 임태훈 그분은 군대도 안 갔다 왔다고 했는데 군대 안 갔다 왔습니까? 임태훈 센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면서 군인권센터 소장이라서 이분이 당연히 나는 군대 갔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네요.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분이 또 군인권센터 하는 것도 나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근데 이분 보고 삼천교육대 훈련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군인권센터면 나는 군대는 갔다 왔다라고 생각했죠. 그것도 난 상식이라고 봤거든. 그것도 이제 편견이다 이렇게. 편견이에요? 네, 볼 수가 군대 있죠. 갔다 왔으니까 군 인권을 너무 잘 알잖아. 우리 때는 좀 구타와 모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에브리데이 구타였습니다. 하루도 안 맞으면 사실은 잠이 좀 안 와요. 이상한 날이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거는 매일 맞았어요. 그거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포인트는 아닌데, 저는 그것도 좀 소장이 놀랐고. 안 나왔던 이유가 동성애자를 정신병으로 취급하고 동성애자들 처벌하는 조항 폐지 수정을 촉구했고 그런 의미에서 증병 신체 검사에 저항해서 병역을 거부했던 쪽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처벌받았나요? 거부하는 거하고 특별한 임태훈이 경우네요. 구금이 됐고 여기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아, 예. 1심 법원이 보석 기각해서 있었고 예. 그다음에 재판장에서는 임태훈을 법정에서 아, 끌어내고 예. 당시 변호인이 진선미 의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임태훈 6개월간 이분도 굉장히 선고받고 특별하신 분이네요. 1년 그죠? 4개월 동안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났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인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인권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니까요. 아, 그럼 이분은 동성애자라는 얘기인가요? 그거 네, 기사에 근데 보면? 이 얘기할 때는 뭐 어차피 삼천교육대 보내겠다 얘기했던 게 그런 것까지 다 곱씹어서 나온 게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성편향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거부감이 다 어렵네요. 보여서 나온 거 아닌가. 예, 굉장히 같이 어렵는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안 예, 어려워야 그러니까 말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셔야 어렵다고 돼요. 해. 삼천교육대 얘기는 오바다.
그렇죠. 이건 아니다. 그건 이거는 뭐 확실히 하자. 거예요. 그 저는 오버보다 이거는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는 이분은 군인권 센터장을 할 자격은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군과 관련해서 굉장히 저항하고 투쟁했던 사람이니까 삼천교육대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괜찮은 추억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지금 현대사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을 물어야 되는 중입니다. 50 시절에 다른 건 몰라도 전두환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아무나 네. 잡아다가 했던 삼천교육대를 지금 다시 잘못됐죠. 꺼냈다는 거는 오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삼천교육대 얘기는 우리 박찬주 대장께서 하셨으면 안 되는 이건 얘기인데. 심각한 소장에게 정말 심각한 좋은 인식의 기회가 되는 문제고요. 거죠. 네. 이 정도 군의 장군까지 대장까지 했던 사람의 인식이 이렇다고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군이 왜 개혁돼야 되는가, 군 인권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빌미를 주는 거니까요. 더 가속화된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네. 지지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거 갑자기 박찬주 대장과 임태훈 소장 간의 공방이 막 기사화가 되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좀 다시 네.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거는-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해치는 일이 될 거니까 네. 저는 사과 안 이거 하시길 사과해야 기대합니다. 된다. 강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좀 어떤 지역에서는 영입을 영입을 강행하기가 저는 강행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희망사항 아니세요? 네. 그 본인의 희망을 좀. 네. 그 희망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제가 알겠습니다. 진보를 지지하는지라. 네. 바른미래당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요.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이렇게 튀나요? 어떻게 돼? 당은 쪼개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변혁하고 어떻게? 그래도 전에 소속된 당인데 너무 그렇게 돌직구로 아니 뭐라도 좀 밑자락을 깔고 물어보시는 아니야, 밑자락이 아니라 좀 튀어가지고. 어때요, 요즘에 그 여러 가지 변혁의 지금 뭐- 움직임도 그렇고 솔직히. 제가 이제 5월에 비서실장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고 사실은 되게 지쳤어요. 왜냐면 지쳤죠? 이제 총선 이제 본선을 시작해야 될 타이밍에 내부 싸움을 하느라고 지쳐버렸는데, 이제 뭐 그게 거의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누구죠? 우리 이름도 잊어버렸다. 김관현. 김관현. 네. 거의 최고위원 전 되셨죠? 원내대표를 네.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고. 네. 지금까지 최고위가 이제 거의 마비가 돼 있어요. 스탑이었죠. 네.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었죠. 네,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아마 이제 갈 길을 좀 정리하는 착실히 준비를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신당 무슨 추진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아마 이제 그런 정도로 교통 정리가 되니까 안철수 걔가 문제잖아요. 여기가 어디로 가는? 그분들은 안 대표의 뭐 메시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죠. 메시지 있었잖아요. 뛰어라. 열심히 인생 어디로 뛰어라? 마라톤이고 어디로 뛰어라? 그 안철수 대표의 신간 읽어보게 되면 뛰면서 1년 동안 배운 게 정말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메시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뛰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뛰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 책에는. 근데 안개라고 불리는 분들이 바라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사실은 그분들의 표현이에요. 이게 우왕좌왕하고 있다. 아, 그분들 표현이 네, 우왕좌왕. 그게 근데 그분들 저는 표현입니다. 솔직히 당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제가 손학규 대표가 내려와서 하셨던 취임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를 제가 특히 꼬집어서 불만이 많다 얘기하는 게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손학규 의원 같은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다. 선생질을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예전부터 지켜봤었는데 이 양반이 거리에 시민들은 막 배고픔에 떨고 있고 이런 걸 취임 연설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취임이라는 게 당대표? 당대표 취임 연설할 때 그래갖고 거리에서 일자리를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이건 딱 70년대에 선동하던 건데 왜 이렇게 스탠스를 잡았지라고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바른미래당이 왜 쪼개졌는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철수계하고 뭐 유승민계하고 서로 싸워갖고 파벌 싸움하다가 집어넣었던 것도 아닌 것 약간 같고. 좀 성격이 다른 물과 좀 기름이 만났어 처음부터 그죠? 들어갔으면 원래 90점 처음부터 합당이 좀 잘못됐어요. 내가 볼 문제가 때. 있었죠. 네, 문제가 근데 있었어요. 막대가 하나 들어갔으면 90점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부터 쪼개지기 시작했던 게 지금 쪼개지는 거니까 문병호 최고위원 나갔을 때가 좀 그렇긴 했지만 그 양반이 원래 그렇고 지금 현재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문병호 의원이 셀프 감금 했었을 때 민주당에서 접수시킨다고 들고 갔다가 그 다음에 씩씩 옮겨 다녔던 양반이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왜 저럴까 싶은 걱정이 좀 되는 변호사고 좋은 분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안 대표 있는 그 여러 가지 형태 됐었을 때 뭐가 됐건 지금 현재로서 상황에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안 좋은 패를 던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패를 꼭 지금 던졌어야 될까라는 느낌이 드니까 손학규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당내에서
추스려 가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없고 문병호 의원이 딴 데 가려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싸움의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곽 교수님이 지금 뭐 모두가기 하시는 거예요? 손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뭐 아니요. 저는 별로 사이를 안 뒷단적으로 좋대요. 말씀하셨다가 두 분이 별로 사이를 안 저는 사이는 좋대요. 안 또 좋아요. 네. 문책으를 또 까셨다가 이게 뭐예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문책을 왜 까요? 그건 소신껏 나름대로 한 건데. 아니 근데 그래도 뭐 나갈 깔 건 때가 아니죠 뭐.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이 지금 민주당 손 대표는 까도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까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변혁은 갈 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그냥 존재하는 거죠. 권은희 이걸로 의원은 남죠. 선거 치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권은희 의원도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은 변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남는다는 권은희 식으로 의원은 얘기가 권은희 의원의 말을 쭉 연결시켜 보면 단 한 번도 탈당이란 말을 맞아요, 해본 적이 맞아요. 없어요. 네. 남는 걸로 그리고 저도 자기네들은 탈당을 하려고 이게 변형 만든 게 아니다. 이 당을 바른미래당을 바꾸려고 바꾸려고. 했다. 예, 이런 예. 얘기를 계속 아, 하기 그게 옳다 때문에 봅니다. 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나머지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은 나가고 싶어 나갈 수가 없는 나갈 수가 상황이고 없죠. 또 안 대표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또 못 나가는 거죠. 28명이던가요 지금? 29명. 28명인데 8명. 8분의 바른정당 의원이 나가시더라도 교섭단체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됩니다. 엄청 큰 데인데 네, 그렇죠. 저는 제가 보면서 28 왜 이렇게 큰데 손학규 대표 정도가 갔는데 왜 수습이 안 될까? 저는 그걸 지켜보느라고 띄엄띄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럼 바른미래당으로 선거 치르는 거예요? 지금 손 솔직히, 대표는, 예. 손 대표는 그 제3지대의 대통합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선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정동영계 그 손학규 민주평통이라든가 선언은 그 내용은 안 그게 나오고 아니고 아니면 거기 저 민평당. 민평당이나 아니면 네. 대한연대는 대표가 지금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접촉도 안 하고 실제로 제가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실제로 접촉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저쪽에서 무지하게 서운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표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서가 대통합 정당에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을 담고 그리고 나중에 순서상으로 좀 뒤에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근데 저는 좀 먼저 하면은 확장력 면에서 좀 이제 먼저 문제가 하셨으면 있다. 좋겠다 싶은 이런 게 지금 보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다 보면 자한당에서 공천룰을 발표하면 그때 가서 나올 양반들이 나오는데 우공당 가긴 좀 우리 공화당 가긴 좀 그렇고 합리적으로는 바른미래당으로 반사 효과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미리 초청을 하거나 빅텐트로 만들겠다라는 그 손학규 선언에 담긴 내용 같이 끌고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대통합을 먼저 해야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아니 대통합을 위해서 진짜 대통합에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2월에 만들어져서 4월에 총선에서 26.74%를 얻었잖아요. 정말 기적적인 네, 일이 두 달 국민의당은 만에. 네, 아주 기적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했던 실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배지 숫자에 좀 연연을 하다 보니까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담았다. 담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내 힘들었거든요. 네, 이 지경까지 왔다. 네, 그래서 요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말씀 중에 들으면서 그걸 국민의당이 했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착각인 것 같고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빅스타를 중심으로 된 건데 안철수를 빼고 보면 말씀이 많지만 지금은 새로운 스타라고 집어넣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뭐 곽 교수님 말씀이 뭐 일부분 저는 동의하지만 당의 얼굴이 안 있었으니까. 대표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제3세력에 대한 열망이 항상 있어 왔어요. 안 대표 전에도 맞아. 또 다른 안철수 그렇죠. 뭐 이렇게 있었단 열망이 말이에요. 있었지. 열망이 있는데다 거기다 이제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문국현이라는 또 새로운 스타가 있었고 있었죠. 그리고 예. 정주영 이렇게 쭉 가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제3지대인 국민들의 열망이 있거든요. 거기에 안 대표가 있어서 그게 좀 더 폭발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트리거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바른미래당에서 큰 당으로 통합을 하겠다 하는데 저는 그 슬로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면 지금 당내에 있는 세력들도 끌어안고 사실 바른미래당은 정강정책법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서로 방향이 달라서 색깔이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것까지 다 포용한다. 정책에 따라 표현하겠다. 뭐 이런 식이었다면 더 넓은 틀은 돼 있으니까 새거 텐트 치지 말고 일로 들어와서 같이 가자.
뭐가 됐건 끝나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풀어놓으면 되는데 지금 당내에 있는 사람들 자꾸 쳐버리고 이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가 키가 되는 게 이번에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어차피 권은희 안으로 가는데 상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학규 대표가 단식해서 얻어낸 거예요. 다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정미 대표랑 로텐더블에서 단식하면서 얻어낸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거를 던져버리는 것도 말이 안 돼서 저는 이 바른미래당이라는 플랫폼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에 없는 게 문국현 후보도 그랬고 그 전에 정운찬 대표 뭐 총장님도 그랬고 리더로 됐고 반기문 대표까지 나왔던 제3시대에 대한 갈망을 한 번 놓쳤다가 다시 잡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잡아내서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한다면 이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부터 하태경까지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중도는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이 지금 쪼개지고 있으니까. 거기는 네. 이제 보세요. 거기는 이제 변혁으로 따로 그거를 빠져나가죠. 저는 저 누구보다도 그걸 바랬던 사람이고요. 제가 작년 전당대회 때 저는 하태경 의원을 전당대회에서 응원했던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네네. 알죠. 손 대표를 적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에 그 뭐 했잖아요. 같이 유튜버도 했어요. 똘스도 하태경, 이현주, 그래. 나 장진영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네 그런 명. 노력들을 함익동 안 한 게 선생도 아니라 했고. 부단히 했었는데 첫 번째 가장 결정적인 사단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제 3, 4월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유승민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결사 반대를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그거 반대를 하기 위해서 당에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합의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니 생각해요. 어떤 리더가 뭘 끌어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유승민 대표 고집 있는 건 알아요. 취임식 할 때 다른 후보들 소신이 안 나왔는데 있죠. 뭐 고집이. 오셨는데 네, 소신이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고 지금 이거를 안 되는 걸로 걸겠다. 지금 야당이나 제3지대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뭘 하겠다가 없어요. 반대만 있고 안 하겠다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여당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건 아니지라고 꾸짖고 엄중하게 야단치는 것까지는 되는데 정책 대안으로서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룰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은 쉽게 생각할 때 누구 들어올지 좀 패보고 저쪽 당하는 거 보고 사람들 좀 모이면 그때 가서 커지지. 그 예전처럼 하다 보면 2월이나 돼야 틀이 또 잡힐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또 똑같이 비빔밥 될 어찌 됐든 저는 신당들이 여러 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아니, 제3지대가.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는 우리 종준이 형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 네. 왜 유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나요? 그 반대한 거 잘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왜냐면 이제 대통령제는 패스트트랙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론에서 시작되는 거죠. 네, 이승민 대표. 대통령제하고 비례대표제하고 아니 원래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비례대표를 안 하거든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정확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 이제 의원 내각제가 의원 내각제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게 비례대표제에서 사실 시작되잖아요. 학문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그리고 그분은 학자 출신이잖아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유승민 대표가 찬성했던 이유는 그냥 반대? 반대했던 네. 이유는 자유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 그럴 수도 그게 있어요. 일반적인 평가죠. 아니, 그럴 네.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자한당하고 합치기 위해서 그렇죠. 저쪽이 반대하니까 자기가 심지어 내놓고 하겠다고 했었던 전력에 있는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지금 오늘 여기서 유승민 대표를 모시지 않는 한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니 그렇다 그러면 네. 진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제가- 당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니면 거꾸로 이럴 수도 있죠. 아쉽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 이거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야당 입장에서. 원래 야당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여당이 주장하는 거를 원래 받질 않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럴 수도 있고 연동형-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예, 선거제에서 대표성하고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유승민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하면은 비단 민주당만의 주장이 아니라니까. 거기다가 패스트트랙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조건을 걸었잖아요. 사법개혁하고 두 개인가 걸었잖아요. 공수법하고 또 뭐죠? 검경수사권. 네, 검경수사권하고 걸었잖아요. 조건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인터뷰한 거 생각해보니까 조건을 건 이런 패스트트랙에서는 안 된다. 순수성이 떨어진다. 일단 공수처법을 적극 반대하죠. 지금 유승민 대표가 사실은 이 그러니까 부분에 그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분이거든요. 네, 공수처법을 왜 공수처법도 반대해요? 본인이 반대할 수 있죠. 대선 공약에 넣었던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대선 물론 공약에도 내용은 조금 들어갔고, 다르다 그 할지언정. 전에도 그 한나라 저한테 의원할 묻지 때도 마세요. 저 잘 있었단 몰라요. 뽑아야 대답 못 하잖아요. 제가 뭐 유승민 대표랑 뭐 지금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유승민 대표 변혁의 연락- 지지가 안 모이는 연락을 하지 않는데 예, 제가 자한당은 존경하는 이게 분이 잘못돼서 그 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건 자한당의 평가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가게끔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딱 하나예요.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을 플레이어들을 빼고 뭐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게 딱 나와 있는 그렇죠. 명분이에요. 그 기억 납니다. 그런데 선거제 큰 변곡점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일방 처리를 한 우리가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전례가 그럼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소선거구제 자체가 그렇게 도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선구제는 DJ가 주장을 해서 받아준 거죠. 근데 어디든 원래 결정적인 DJ가 변곡점은 그렇게 밀어붙였던 바뀌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변화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해서 한 전례가 오히려 더 적다는 게 뭐 나오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되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유 대표가 좀 더 솔직하게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더라면 하는 지금 아쉬움이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유승민 근데 그건 대표가 추정이죠, 추정. 솔직했었던 때는 박근혜 대표한테 밀려났었을 때 그때 밀려나고 나서 알아서 살아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보자. 라고 했었던 게 저는 가장 솔직했던 마지막인 것 같고. 아니, 중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것도 굉장히 용기 그러니까 있고 또 끌고 솔직한 가면서 거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그럼요. 했는데 네. 지금 계보를 살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차라리 죄송한 말씀이 당내에서 이렇게 저쪽 넘어가는 것보다 손학규 대표를 치고 가는 게 빨라요. 논리적으로는. 뭐 나와서 짐 싸고 나오는 건 없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안 될 그게 제대로 정도면- 안 됐잖아요. 그게 안 될 정도면 저쪽 당에서 사겠냐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이 이렇게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건 맞고, 그죠?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이걸 조건으로 걸어서 이렇게 가는 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사실은 당비 대납 이런 얘기가 밖에 나오는 것도 사실 이건 일부러 시비 거느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 뭐 이준석 그 최고위원이 막 이리저리 찾아낸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준석 최고위원답게 그냥 걸 수 있다 하는 정도인데 사실 이거나 아까 뭐 살인 미수했던 거나 당내에서 시끄럽게 하려고 했던 건데 어떤 식으로든 정치하는 사람들이면 이제 그 정도 내공됐으면 곧좀 싸우고 덮고 근데 당비 내부에서 대납은 가야 그냥 될 텐데. 손학규 대표 이름으로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그렇게 한마디로 쓰리 쿠션으로 실제 낼 필요가 있나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그렇게 그거야 나오죠. 그렇게 하면 간단했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데 끝난 근데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 계좌에서 나가느냐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설명이 됐잖아요. 그거를 지금 그걸 뭐 직접 시비걸 수는 없죠. 수수료 없이 어떻게든 인터넷 뱅킹으로 1%, 0.1%도 더 받는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 보기에는 아니. 돈 거래도 안 하는 사람처럼 해서 노예한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런 걸로 현금으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좀 비서한테 보이는 거죠. 현금으로 줘서. 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비서한테 현금으로 주고 비서가 사무부총장한테 보내서 당에 냈다 이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뭡니까?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무성의 아니, 노루패스처럼 아니. 돈을 그냥 노루패스했다는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당비를 잘 안. 형님 저기 바른미래당 때 당비 우리 잘 자동이체, 냈어요? 자동이체. 장비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자동이체를. 근데 이제 사무부총장이 딱 됐는데 당비를- 왜 자동이체를 안 하면서 자꾸 그래? 자동이체. 그럼 내가 고민할 것도 없잖아. 당비를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당대표가 당비 안 내면 모범이 안 되니 그리고 딴 사람들 압박을 못 하니 자기가 매월 말에 딱 지켜서 먼저 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첫째 주에 돈 주시오. 내가 먼저 냈으니까 주시오. 이렇게 해서 계속 받아간 거예요. 먼저 내고. 왜냐하면 그래야 저 시간을 딱딱 지켜서 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무부총장이 실제로 물러난 다음에 이제 한 7개월인가 하고 물러났거든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손 대표가 당비가 연체되기 시작해요. 응? 연체되기 시작해. 그래서 한 2달치씩 연체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사무부총장이 기강을 잡는다고 먼저 내고 후불로 받은 거예요. 응? 먼저 내고. 네, 시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를 위해서 먼저 본인이 네. 내고, 그다음에 제가 계산했는데 그렇죠. 대표님 주십시오. 사무부총장이 신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그게 됐던 직접 거죠. 제때 내세요라고 해갖고 인터넷 뱅킹하는 법 알려드리고 하게끔 해도 충분히 하실 텐데 보통 자동이체로 근데 그렇게 해야 들어가는데 그거가 대부분 자동이체 당원 아니, 그 가입할 때 자동이체 쓰잖아요. 그 이렇게 이체하도록. 나 집요하다.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집요하다. 그 당원 이거 용지 있잖아. 거기 이게 쓸 때 분명히 자동이체. 1,000원짜리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250만 원은 그건 아니었던 좀 것 그래요. 같아요. 우리도 위원장 비하는 거는 따로 냈던 아니 것 같기도 한데. 당비가 250만 원인데 네. 그걸 어떻게 자동이체를 걸겠어요? 네, 안 그래요? 걸 수도 좀 있어요. 크군요, 액수가. 예, 알겠습니다. 250만 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장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내년에 동작갑으로
아니 저희는 뭐 나경원 3번으로 어렵더라도 동작을 아닌가요? 동작을 동작을 죄송합니다. 3번으로 목숨을 걸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역구로 나간다. 나경원 대표 나오나요 그쪽에? 나오죠. 뭐 나오시겠죠. 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공천을 받을 수만 있으면 나오시겠죠. 공천 딴 데 험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 정도는? 거기 동작을이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동작 주민들도 이제 본인은 거기가 험지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동작 주민들 입장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좀 바뀌어요. 그쪽에서 좀 다른 의원이 나와야지 동작을 이거 창피하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동작을은 그렇게 막 좋은 지역도 아니에요. 그죠? 뭐 쉬운 네. 지역은 아니죠. 네, 쉬운 지역은 아니에요. 쉬운 지역은 예. 아니죠. 근데 하여튼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공천을 받기가 좀 난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원내대표인데 당연히 받지 않겠어요? 가보죠 뭐. 네, 가보자. 오케이, 한번 보자. 좋아요. 이자스민, 그 다음에 이병록 해군 준장 완스타 제독이라고 합니다. 해군은 용어를 제독이죠. 해군 제독이 정의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뉴스예요, 그죠? 이게 정의당의 화제가 돼서 긍정적으로 나갔던 것들 참 드물죠. 네. 사실 얼마 전까지 심상정 대표가 그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욕 처음 먹어봤다 얘기하니까 제대로 정신 못 차렸어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조국 국면에서 근데 그때 심상정 대표가 그래도 반성한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반성한다는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앞에 덧붙여서 젊은 좀 깔끔하게 그냥 사과하지 그랬는데 요번에 영입하는 걸 보면서 설득했다는 거 보고 나니까 장재현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당내에서 한번 썼다가 뭔가 잘 안 됐던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정치력 살려서 지금 다문화 가정도 이렇게 많은데 정의당에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이 반성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실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게 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자스민 의원 같은 경우 찬반도 있지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누구나 알지만 초선 때 제대로 그냥 자리 지켜 출석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건 상당한 게 될 텐데 정의당 쪽에선 의원 경험했던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정의당의 그야말로 새로운 동력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자스민 새로운 동력이 될수 입장에서는 있을까요? 정의당 가서 제대로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리로 간 거죠. 근데 저는 뭐 이제 이자스민 의원 전 의원 건으로 해서 정의당이 한번 이제 히트를 쳤어요. 참 이번에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켜봐야 된다. 정의당에서도 영입 인사들을 제대로 관리 못 해가지고 되게 소외감 느끼게 하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일이 정의당이라고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있었거든요. 더 많게 민주당이 더 많았죠. 예. 네, 바른미래당도 있었고 다 물론이죠. 그렇지. 물론이죠. 다 우리나라 그래요. 정당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바른미래당 누가 누구에게 특히 욕할 수는 없어. 뭐 또 특히라 그러세요 또. 그래서 당사자가 있으니까 예. 이분은 왕따 아니었어요. 저는 왕따 아니었어요. 저 조광특위 위원하고 밖에서 볼 때는 인재 낫죠. 영입의 부위원장. 얼마나 휘젓고 다니셨네. 근데 그랬군요. 언제 기회 되면 그때 활약상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아이고 그때 뭐 열심히 했죠. 아무도 조광특위 얘기- 위원이 아무도- 뭔지 알아요? 아무도 얘기 안 시켜줘도 모르죠. 자기가 막 나와서 열심히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창피하다. 아이고. 그때 네. 조직이 강화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아 그때 똘똘 뭉치고 좀 더 열심히 형님이 좀 더 용기를 내셨어야 돼. 진흙처럼 용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일찍 나오셨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저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아니 진짜예요. 이게 우리나라 그 방송법에 그 쉽지 않아요. 진행자인 경우 패널은 상관없고 진행자인 패널 경우는 하셔도 인기 패널일 텐데. 아니 저는 본 직업이 진행이라서 진행이 편하죠. 아무래도 막 패널 하면 막 흥분해서 안 돼요. 김재동의 그 무슨 프로에 나가서도 재밌던데. 너무 흥분해서 하우스 나오셨을 때도 재밌었고. 예. 오늘 밤 나갔어요. 오늘 밤에 고정으로 했었죠. 거기서 괜히 흥분해서 패널 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네. 패널 할 때 진가가 나와요. 그래요? 예, 아, 진행하느라고 묵혀뒀던 것들이 나오고 경험담을 그러니까. 녹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하다가도 패널 하고 싶어하고 엄청 막 그러더니 말 혼자 다 하잖아. 주간 박종진 스페셜 버전으로 제가 진행하면서 잠시 후에 박종진 앵커가 바른미래당 조광특위 시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광특위 할 때 열심히 아니, 조광특위뿐만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온 군데에서 두각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당 들어가면 열심히 하는 거 맞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자스민 의원이 정의당에서 어떻게 해갈지는 저는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 오히려 나중에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 맞아요. 잘못하면.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어떤 당은 영입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이진숙 같은 경우는 사라졌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서 방송계 기자들이 발끈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발끈하고 있습니까? 그 나왔던 거에서 자신의 그 언론이나 참칭하지 마라
라고 글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언론인이라고? 언론인이라 참칭하지 마라. 참칭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시고요. 망령되게 일컫는 것. 아. 참칭. 그러니까 거짓으로 일컫는 것. 지금 거짓으로. 그러니까 인원을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머지 당들은 누굴 데리고 왔다는 게 없다는 거죠. 이진숙 선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아니 뭐 옛날에 저 종국 굉장히 기자 할 때 훌륭하신 그 분이에요. 이미지가 기자로서는 대단했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그 거예요. 그때 왜냐면 그때 젊은 시절에 그때 전쟁터에 가신 분이에요. 아니 뭐 그때는 그때 아주 대단했죠. 솔직히 말하면 막 남자들도 조금 꺼려했을 때 그래서 여성이 몸으로 그러니까 포를 단신으로 그래서 가져서 전쟁터에 가서 네. 그렇게 했던 걸로 내려와서 정말 열심히 언론인들 하셨죠. 탄압하고 노조나 집어넣은 거 MBC가 정말 아니 무너지게끔 그것도 혼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재철 사장과 탄압이라고 함께 얘기할 수는 콤비를 없어요. 이뤄서 나갔던 게 두고두고 지금 언급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그때 김재철 사장 때 그래서 대전 MBC까지 가서 그 얘기했었던 문제가 게 있었죠. 나왔는데 예. 그거를 모르고 영입했다는 거니까 그야말로 모르고 영입했다고요? 아니 아니, 알면서도 근데 그 탄압-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아니, 이게 예전에 유명했던 글쎄요, 사람들 탄압을 하셨나 이분 종군 뭘 기자 때 탄압했다는 그 얘기죠. 이미지만 가지고. 줄잘 써주는 아니 줄이 아니고 나는 이진숙 선배를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이 사람이 거의 탄압 당했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아니, 뭐 본인- 이영마 기자 같은 경우 돌아가셨지만 아니 그 이영마도 잘 아는데요. 예. 그쪽에 있었을 그러니까 때 있지, 우리가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진숙 선배는 자기 본부장 입장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대전시장 언론인으로서 대선 사장 최소한 가가지고 그 열심히 나갔을 했고. 때 열심히 경영진에 가게 되면 또 경영진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게 또 언론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전부 경영진도 다 똑같이 해버리면 지금 최승호 사장도 그렇게 하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 지금 이제 경영진으로 가면 왜냐면 회사 경영을 책임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자 때하고 또 부장 됐을 때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국장 되면 또 다르고 MBC의 문제는 위치가 달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욕하고 비판했던 그 김재철 등등의 그 사람들의 행태를 지금도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아니 그분도 제일 큰 지금 최 사장도 어떻게 보면은 노조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게 경영진에 가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제가 그 최승호 먹고 사장 살아야 되는데. 저 MBC 사장 선임됐을 때 제가 그때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는데 네. 축하한다는 논평을 제가 모두 발언 때 2번이나 해서 2번이나 너무 네,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 모두 발언을 철회를 하고 지금. 싶은 심정이죠. 아, 정말 그렇습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도에 자리 잡고 뭐 나가는 건 다른 건 하여튼 둘째치고 이진숙 선배는 제가 아는 이진숙 선배는 굉장히 소신 제가 있고 있는 이진숙을 기자로서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그 뒤에 행보는 김재철보다 더하게 사실은 뭐 말리는 신에게 더 밉다고 그 시어머니보다 밑에서 더 했었던 직접 마주치면서 나갔던 행태들을 놓고 보게 되면 좋은 것만 봅시다. 종근 없어요. 기자하고 열심히 정말 멋지게 특파원 생활 하셨던 우리 똑같은 이진숙 선배를 보시면 되죠. 보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앞부분 좋았을 때하고 뒤에 가서 아니 안 그뭐 보시는 뒤에서 나는 그거 막 서로 막 그건 다툼이 있었고 그 당시에 경영진 했던 분들도 제가 얘기 들어오면 노조가 너무 심하게 했다는 얘기도 듣고 난 또 노조 친한 사람들도 아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또 경영진이 너무 했다는 생각 근데 들고 MBC가 지금 그 회사 내에 있었던 일이라서 우리가 밖에서 평가하기 좀 우리가 어려워요. 대기업에서 책상 벽에다 놓고 앉으면 몰라도 멀쩡한 PD를 데려다가 아니 그렇게 하나하나 얘기하지 아니, 맙시다. 그게 아니 그게 나왔던 지금도 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있던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금 말하면서 잘한다는 얘기 한마디 더 했어요. 저 최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셔야지.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국회의원감으로 나오는 거 이를테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승호가 아니, 나왔다면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제가 아는 이진숙은 MBC가 선언 과정에서 방해가 되거나 MBC 기자들이 갖고 있던 자긍심을 자, 어떻게 노조 하고요? 파업이 일어나면요. 경영진이고 부장이고 차장이고 노조원이고 다 괴로워요. 자, 제가 그걸 거기까지 가지 경험했기 마시고. 때문에 그래요. 아이. 이 노조 파업 자체가 전부 다 내가 괴로운 진행을 거예요. 해야 되겠네. 예, A부터 Z까지 그 아니,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무 괴로워요. 나갔어. 부장님과 누가 경영진 누구를 같은 마인드로 아니 하고. 저는 내가 노조 원일 아이, 때도 다시 노조를 돌아오세요. 했고 파업을 했었고 자. 저도 민주 아니, 이 노총에서 출연자 했고 문제가 있네요. 미가 이 출연자 문제. 아니, 그게 다음부터는 다 좀 제한 괴로워요.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파업을 하면 다 괴로워요. 다 근데 괴로워요. 저는 전부 다 지금 괴로워. 이 영입 누구 행복한 영입 사람 얘기하고 없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입 그걸 보면 저는 이런 시각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당 전 되게 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죠. 물론 이제 민주당도 비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입 국면만 보면 말이죠. 박찬주 논란만 보면 오히려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건강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잖아요, 그죠? 지도부가 잘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민주당을 보면 조국 사태를 지나오면서 조국이 명백하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질 못해요. 전부 다 입만 꽁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아주 소심하게 내가 조국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정도.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박찬주 그게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50보 거를 100보다 이런 얘기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건강함을 보면 오히려 한국당이 그런 점에서는 좀 달리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이 좀 더 민주정당처럼 보일 수가 있죠. 보일 수가 있고 아니, 저는 민주당장까지 그렇지만 어쨌든 아니면 민주라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자유정당이라고 하세요. 그냥 좋아요. 살짝 자유가 민주주의예요. 잡아봐요. 언로가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 언로가 그만큼 조금 튀어 있다.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그 초선 의원이 그만두고 나가겠다 얘기를 하고 당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언론에 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불러서 당대표가 알았겠다 얘기하고 그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철희 의원이? 그건 자리를 걸고 왔잖아. 자리를 걸지 않아도 되는 게 이철희 의원 스스로도 오늘 아침에 노영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게 뭐 나 좋은 자리로 괜찮은데 공천 주겠다는 얘기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철희 의원은 이미 1년 전부터 나 한 번만 하고 그만두겠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의 결단과 자신 스스로 표현했던 거 보면 내 역량이 안 돼서 번아웃 됐다. 내가 완전히 지쳐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게시판에 관련한 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로 문제 나왔다고 지적했던 게 2천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도 아니고 0.몇 %. 그 비율이 적은데도 당대표가 나가서 헤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공식으로 머릿 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민주당이 지금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모두 다 조용하다. 7선의 당대표니까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조응천 의원도 채널에 가서 열심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금태섭 의원도 인터뷰 크게 해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들 공천 박용진 때문에 의원. 박용진 의원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저는 처음에 자기 이름 건 법 했을 때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치원 3법 하면서 그나마 지금 올라탔고 그 외에 몇 명의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자신 스스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야말로 눌려서 못한다. 저는 눌려서 못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지금 걱정되고 눌려서 못하는 쪽은 솔직히 다른 당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이 전부 법사위 소속이잖아요. 조국 청문회를 진행했던 그 팀 소속. 그런 거 보면 바른미래당이 진짜 민주정당이에요.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막 나가고 막 최고위 안 해. 막 너무 민주적이어서 그지. 이게 너무 민주적이네. 맞지.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니까 제대로네요. 여기는. 저는 이철희, 표창원 두 분 선배하고는 이제 다 개인적으로는 가까워요. 다 잘 알고 되게 좋아하는 선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고뇌를 저는 이제 충분히 존중하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되게 아쉬웠던 것은 자 본인들이 이제 되게 괴로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괴로웠을까? 조국 사태를 보면서. 왜 괴로웠어요? 조국을 비판해야 되는데 말을 이게 해야 비판하면 되는데 말을 못하고 오히려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래서 괴로운 양심에 거지. 부합하는 일을 하면 그래서 괴로웠대요. 양심에 부합하는 일을 거기 하면. 언론에 아니, 다 그게 나오잖아요, 아니라 인터뷰에. 근데 그거를 양심에 부정하시면 안 될 것 왜냐하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국 이제 사태 때 괴로웠다고 제가 얘기 좀 했어요. 할게요 좀. 네. 근데 제가 그 두 선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그 고뇌를 제가 이해하지만 저는 그 전에 뭔가 그 자기가 왜 고민을 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청문회 때 좀 보여줬더라면 그게 아쉽죠. 그때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조국으로만 와서 해석을 하는 그렇게 그런 보이는 그런 건데. 좀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청문회 근데 때 고민한 석 거지. 달 넘게 청문회 때 이걸 어떻게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고 청문회 끝나고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이철희 의원은 그만둬. 그럴 수 있는 게 이철희 의원은 법사위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개투돼서 들어갔던 쪽이죠. 아니 어쨌든 그 청문회 근데 멤버였잖아요. 그 직전에 1년 전부터 그만두겠다고 했었던 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회를 80여일 넘게 비웠던 자한당이 있었고 패스트트랙에 정말 없어지기로 했었던 몸싸움하면서 선진화법 했던 게 다시 재현됐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가 할 수 있는 무력감을 느꼈다. 개인이나 당이 아니라 상대가 저렇게 생떼를 부리고 있으면 할 수 없다라는 피곤함이 많다는 얘기는 다 빠지고 조국 때 할 말 못했다. 그때 조국을 비판했어요. 이건 너무 협의의 해석이고요.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칠 때가 됐다 한 게
그 처음에 조국 청문회 할 때 말이 앞부분이 긴 거예요. 이 양반이 원래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갔는데 왜 저렇게 애둘러서가 본인으로서 정의롭지 못하다거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팀 플레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존중해야 될 게 그게 모두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개인의 선택을 그렇죠. 안고 가는 거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그걸 야당이 공격거리로 쓰게끔 하는 걸 알면서도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철 의원이 원래 인터뷰 안 하는데 오늘 YTN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 번아웃이 되고 피곤했고 내가 감당할 역량을 넘어섰기 때문이지 조국 청문회 때 반대편에 서서 나도 찍고 싶었는데 못했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본인 힘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오늘 YTN에서 네, 아침에 예. 노영희 때 나와서 노영희 변호사하고 같이 얘기를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했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럼요. 그거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좀 민주적이지 못한 행태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렇게 게 했더라면 더 그건데 좋았겠다. 이런 그게 생각을 뭐냐면 하는 거죠. 저는 국회에서 딱 한 가지 법칙. 장사할 사람들은 장사해야 돼요. 시장에 나와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한당이 정말 유례 없이 80일 이상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서명했다 그 다음날 안 한대요 했다가 깨졌다가 겨우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또 나갔잖아요. 국회를 이렇게 비워놓은 역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없어요. 아, 옛날 민주당 그래도 많이 그랬는데 비었어요. 그래도 협의하거나 끌고 갔으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쭉 갔어. 지금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없었을 뿐더러 제3당이 있어서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이 있어서. 제3당이 시작해서 생긴 일이에요. 정의당하고 밤이당이 네, 맞아요. 이 모든 게 그것 때문에 밤이당 시작됐는데 하면 좀 이름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바른미래당이 낫죠. 바른미래당이에요. 예. 네, 아니 저는 우공당서부터 뭐 다 그렇게 아니면 그냥 미래당이라고. 그러면 하죠. 더불어민주당 뭐라고 더민당 그러시죠. 뭐. 더민당. 네, 그건 전 상관없어요. 뭐 이름이 중요한 건 바른미래당이 제 역할을 했다면 저는 시작할 때 손학규 대표가 집어넣어서 선거법 그래 그렇지 하고 끌고 갔는데 그게 우리 당에서 시작했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흐트러지는 모습 보면서 근데 뭐 크게 돼 있는 지금 거죠. 뭐 사실 더불어민주당 얘기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뭐 정의당 얘기하는데 전부 다 아닌 것 같아. 전부 다 막 답답해. 국민들이 보기에는 막 전부 답답한 거 사실이야 이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야, 이 정당이 정말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정말 민주적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국민들 중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 그걸 자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단점 같은 걸 어떻게든 컴프락지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건데 컴프락지? 죄송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카모플라주를 아니라고. 네, 바꿔서 좀 카모플라주로 이렇게 옛날식으로 쓰죠. 아, 예, 그러죠. 카모플라주. 좀 예. 있으면 찌라시도 나오겠네. 아, 찌라시. 예. 하셔도 돼요. 좀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차피 방어하려고 너무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보면 더 답답하고 국민들 지지자 중에 지금 거의 뭐 그렇죠. 물론 뭐 무당층이 지금 무당층이 엄청 많다는 거 아니에요? 무당층이 1등이죠? 1등이 1등, 2등 하죠? 예. 이거 앞으로 그러면 내년 총선 이렇게 치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 총선 좀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 이 키가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어요. 결국 자유한국당의 룰을 언제 잡느냐. 만약에 다음 달이라도 이렇게 이제 뽑겠다. 아, 규칙을 공천을 정하면, 하겠다. 공천 룰이 나오면 저는 12월이나 돼야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제부터 이동을 하겠죠. 아. 바른미래당 가거나 우리공화당 가거나 그렇게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인데 바른미래당이 그때까지 있으면서 무언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면 아니 변혁당이라 그래요. 또 제3당 뭐 플랫폼인가 뭐 이런 거 자유하고 네, 거기서도 만들어질 수 만들까? 근데 아니 그 막 만들려고 저는 하는 것 뭔가 같아 움직임이. 만들려고 하는데 못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이유가 혼자서 안 돼서 안철수가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 안철수가 극과 귀국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키를 세우려면 무언가 끈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유승민과 함께 만들었던 바른미래당은 결국은 실패적으로 끝났다라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박지원 의원이 움직일 리도 없을 테고 정동영 대표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작은 당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다른 당들 정의당은 혼자 가겠죠. 민주당에서 나왔던 쪽이나 거의 무조건 혼자 가는데 지금 이미 된 거 보고 다음부터는 정의당은 뭔가 반응이 오면 그때부터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처럼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영입에 이제 또 빛을 발할 거예요. 해군 준장 들어오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나마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게 되니까 군인권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진짜 그야말로 서민들 위한 걸로 가기 때문에 당의 포지션이 정해지는 거고 영입 인사에 따라서 바른미래당도 저는 지금 다른 것보다 당내 싸우는 얘기 뭐 이런 것보다 누구 하나 딱 세우면 돼요. 그렇게 딱 뽑아서 장진영을 세우면 되지 장진.
정말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잘생기고 친목 방송. 원래 장진영이 원래 혁신 저거예요. 혁신파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혁신 어느 날 갑자기 비서실장에서 나 깜짝 저는 놀랐지. 사실 오늘 방송 보면서 나오신다 그러길래 제가 최고조 담당 PD한테 합리적인 분이라고 말 잘 통하고. 아, 예, 그렇죠. 저는 민주당에 오셔도 좋을 분인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원래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셔도 좋을 분인데 기회 됐을 때 오시지 왜 손 대표님 모시는 그 힘든 일을. 민주당이 제대로 그때 못했으니까 나왔겠지 뭐. 그때 나온 사람들 많고 정청래도 있고 다 나왔잖아요. 근데 뭐. 자, 뭐 아까 그거 저는 뭐야? 3번 달고 나갈랍니다. 예. 3번 달고 그게 나간답니다. 정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변호사니까 이런 말이 돼요. 생계가 걱정. 예, 생계가 사실. 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놀아봐서 생계가 어떤 선생인데 그죠. 잘리고 강의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계가 잘렸어요? 애도 많고 여러 가지. 그때 숭실 사이버대인가? 맞습니다. 네. 거기서 잘렸나요? 아유 그거는 뭐 이미 일찌감치 네. 잘렸고. 그런 잘렸다는 말도 표현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계약 해지가 강제 해지, 됐습니다. 강제 네. 해지, 직권 해지가 됐죠. 네, 해지됐다. 네. 예, 계약. 아까 그 뭐 가장 핫한 얘기 뭐 있다면서요? 권역 그 말. 뭐예요? 아 노란 딱지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 말씀드리고 딱지. 싶어요. 이 진보들이 신고해서 노란 딱지가 유튜브에? 붙는다. 예. 유튜브 이것도 오해하시는 계속 분들이 좀 계신데요. 노란 딱지인데 좀 저기 좀 해제 좀 시켜주세요. 진보 채널에서 나오는 것들이 요즘 유튜브, 그러니까 정확히는 구글의 정책이 아니 곽동수를 내가 보니까 이게 출연시키고 말이야. 뭐 장진영도 출연시키고 우리 유재일도 다 출연했는데 우리를 왜 노란 딱지로 하냐고. 그죠? 노란 딱지 붙였어요? 예, 우리는 노란 딱지. 저도 올리고 나면 5분 내에 붙어요. 그러니까 정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가 좀 더 세게 나갔고. 아, 우리 교수님 거도 붙어요? 노란 딱지가요? 진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새가다라든가 새날 같은 경우도 붙이고 나면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다 해서가 똑같아요? 아니라 유튜브 내에서 혐오라고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정말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혐오라고 해서 간주되는 것들 제목을 바꾸고 뭐라는 정치 이슈를 다루다 보면 누군가 공격하게 돼 있고 그나마 점잖게 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한 3일제는 풀어주기도 하는데 노란 딱지는 그러니까 좀 진보들의 음모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좀 아, 지나야 그러면 뭐가 쭉 노란 딱지가 던져서 돈, 가지고 돈. 되겠어요. 뭐요? 수익이 안 돼요. 이건 수익이 없습니다 지금. 돈을 안 줘요? 네, 아니 구글이라는 데서 회사에서 이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를 아예 싫지를 않아요. 광고 그 제한. 광고가 여기 붙어야지만 그래도 구글에서 이게 사실은요 잘 생각해보면 유튜버들이 뭐 이런 표현하면 돼. 나는 잘 생각해보면 구글이 외국사잖아, 미국사잖아. 미국사에서 사실 달러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애국이란 외화벌이야, 외화벌. 외화벌이죠 정확히 보면.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 노란 딱지 붙여서 우리가 외화벌이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붙인 게 진보나 보수가 서로 알았습니다. 신고해서 예.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붙이든 상관없는데 이거요. 이게 사실은 외화벌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쪽에서 돈 주는 게 아니라 구글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주는 주체만 구글이고 사실 그 회사도 한국에 자회사 세워서 한국 사람들이 본 광고를 걷어다가 일부 주는 거니까 한국 우리 광고주들이 돈이에요. 한국 광고주들이 내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불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야죠. 거 우리가 그렇지. 유튜버들이 받아야죠. 왜 그거를 다 구글을 그러네. 자기들 저기 인마이 포켓에서 자본이 가져가요. 유출되는 거네. 그렇죠. 자본 자본이 유출은 유출되는 맞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외화벌이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옛날 외화벌이 아, 그런 나는 진짜. 모릅니다. 자본 부끄러워요. 유출이 맞죠. 그죠? 예, 외화벌이 하니까 북한스러워요. 북한스러워요. 예, 북한도 우리나라인데 뭘. 그. 영토상으로 우리 옛날에 70년대 외화벌이 하러 많이 갔는데요. 뭐 외화벌이. 얼마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국에 텅텅 비어서 다 돈 벌러 나갔다 이러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외화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저 삼천교육대 시절에 얘기하는 맞습니다. 그런 네. 얘기 하지 프레임이. 마시고 저는 외화벌이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고상하게 네. 자본 유출을 예, 우리가 막자. 자본 유출. 자본 유출을 막고 주관 바꾸는 자본 거죠. 유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단어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나 미치겠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다 됐어요? 예. 아, 뭐 할 얘기 많이 있어요. 예, 할 얘기가 많다. 뭐할 얘기 또 해보세요. 뭐 오늘 뭐 나와서 특별히 이건 해야 되겠다. 예. 글쎄. 근데 뭐 재밌네요, 재밌네요 진짜. 잘 얘기 없죠 별로. 아니 제가 자주 나올게요. 예. 장진영 변호사 자주 좀 모시기 바랍니다. 좀 나올까 말까 고민 많이 나오실 했는데. 수 있나요? 1월 중순까지는 보통? 아니 유튜브는 유튜브는 전혀 제한이 방송이 없죠. 아닙니다. 예. 여기는 방송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원들 좀 출연시켜야겠네. 예, 그럼요. 의원들 나와도 되죠. 지금 이거 유튜브는 어떻게 하면 이걸 방송법으로 하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박 교수님 뭐 하세요? 민주당에서? SNS도 아니요, 저 유튜브 하면 개인적으로 하고요. 아니, 저에게 그러니까 또 민주당에서 무슨 뭘 하시는 건 안 합니다. 당원도 아니죠. 네, 아니 당원 가지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의원들을 출연시켜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아, 저도 거기서 저도 SNS 유튜브 뭐. 하니까 저도 한 6만 되거든요 이제 구독자가. 와.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혼자서 그냥 떠들었는데
유튜브에 딱 방송에 못 나가게 되면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노딱 붙어요? 확인 들어갑니다. 당연히 붙었어요. 와, 진짜요?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여줄게요. 아 근데 여기 곽동수 TV도 좀 풀어주시고 저도 좀 근데 풀어주시고 이건 좀 부당하다. 이게 자본 유출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아, 그 진짜. 안에서 무슨 특정한 발언이나 이런 게 문제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저는 붙어버려요. 자한당이 부추겼다고 보는데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면서 지금 저도 되지만 이렇게 달러 표시 노란 달러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노란 달러 붙어 있는 노란 것들이- 건 뭐예요? 노란 달러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노란 달러가 노란 딱지예요? 예, 노란 딱지. 아이, 그거 어디 있어요? 몰라. 노란 거가 여기 어디 있어요? 노란색 있잖아요. 이게 초록색이 돈 버는 거고 노란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초록색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생방송 우리는 다 노란 거야. 우리는. 저는 3일 지나면 풀려요. 보통 3일 지나면 저는 점잖고 그러니까 착한 우리랑 마음이었어요. 입장이 다르네. 우리도 3일 지나고 좀 풀어주세요. 저도 안 풀리는 거 있어요. 아 저는요 회사에 소속돼 문제가 있어가지고 있네. 문제가 있어. 제 개인 TV가 아니기 때문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바로 잘립니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거 뭐 기준이 뭐예요 대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이렇게. 아, 예. 그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혐오 발언이거나 분란을 조장하거나 뭔가 차별을 집어넣는 아니 그게 얼마나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어? 그렇죠. 근데 불러다가 지금 혐오- 보수에만 노딱 붙인다 했더니 저희 지금도 프로는 노딱이 아직까지 많았죠. 명예훼손으로는 저거 없었죠. 예? 명예훼손으로는 우리 고소고발 당한 적이 없었죠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건데. 아 예. 이게 지금 저기에요 실시간 댓글이에요? 예. 예. 다둥이 아버지 힘내세요. 박종준 앵커 노딱 좀 풀어주세요. 구글님. 일요 서울 흉하네요. 흥하세요. 흥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이 알고 안 싶으면 보여서.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예. 넉간 놈이 뭔 유튜브를 하냐? 나 진짜 미치겠다. 예. 예. 이거 놈이라고 하면은 뭐 기자 출신이 자자가 놈자자이긴 한데, 맞죠. 예, 그래도 좀 슬프네요. 예, 종진이 빼자. 예, 주간 알겠습니다. 박종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고마운 게, 제 이름도 나왔다. 예,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보면은. 좌파 채널 인증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저도 많이 올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주 뵙죠? 네네. 비서실장은 좀 바쁘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송도 잘 못해요. 그죠? 손 대표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예. 네. 그래도 거기도 52시간 적용해서 6시 이후에 나올 수 있더라. 무슨 불가능한 일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을 먼저 네. 실천해야 되는데 네. 참, 제 집사람이 맨날 그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녁이 있는 삶인데 왜 맨날 저녁에 나가냐고. 그 비서실장이 월급 있어요, 없어요? 아이 당직 정무진 당직자 중에 월급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아무도 물어봐서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비서실장 대변인 월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카드가 나와요. 카드 있어요? 카드 있죠. 아, 카드는 그럼 나는 밥은 먹을 수 있어요. 밥은. 밥은 먹죠. 그것도 한도가 있죠. 아이 그럼요. 한도 있죠. 여기서 밝힐 수 있나요? 한도 네. 우리 맛있는 거 먹을 정도는 돼요. 얼마요? 뭐 300, 200?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또 특이한데 그렇게 꽂히죠. 예. 뭐 김구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재밌네요. 계속 뭐 집에 가기가 싫은데, 예. 그래도 우리가 네, 집에 분장도 가야 안 해요? 아무리 유튜브라고? 예, 좀 할게요. 요만한 앞으로. 화면으로 좀 보시는 좀- 분이 많은데. 네. 시청자에 대한 예의죠. 네. 저도 다음에 좀 분장 좀 네. 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다 좋은데 사람들이 그죠?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도 다 사실은 커피 먹고 이렇게 식사하고 대화 나누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아이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막 누굴 비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워낙 다 알고잖아 이게. 이철희 선배도 뭐 스태프들 얼굴을 학교 선배고 내 캐돈 엄마 고정으로 했었고 또 뭐 표창원 우리 저 교수도 오랫동안 나랑 같이 방송했던 사람이고 오랫동안 하셨던 대구 가신 예, 분도 모셔야 다 하셨고 뭐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참 누구를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걸 잘 못해요.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착한 욕해놓고.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근데 이거 안 끝나요? 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뭐 다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막 뭐라고 해? 아유 난 못하겠더라고. 아니 이철희 선배 친하거든. 너무 여려서 다 그래. 이건 어떻게 해? 아유. 아유, 그런 거죠, 뭐 다.